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뿐만 아니라 그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지금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 요 두 섹터가 주도 섹터란 말이죠. 그 찬물과 더운 물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옮겨가는 그 시기가 왔는데, 이제는 반도체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부분이 요즘 계속해서 그런 전망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대한 삼성 SDI와 수산화 리튬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 15만 톤 추정입니다. 15만 톤 추정으로서 이제 수산화 리튬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2차 전지가 하반기서부터는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전부터 그런 소식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쵸? 이 하반기서부터 올라가게 된다면 앞으로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홀딩스, 금양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두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이제 포착이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이 상승 랠리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이 기사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리튬 소재 가공업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삼성 SDI와 15만 4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오늘 밝혔고요. 33년까지 SDI 국내 사업장과 헝가리 사업장에 수산화 리튬을 공급할 예정이고, 국내 최초입니다. 리튬을 정제 전환 분쇄해서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을 양산하는 데 성공한 회사가 바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 생산 물량을 에코프로 BM과 그리고 SDI에 납품을 해왔다. 사실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의 NCA에 대한 그 리튬 공급을 44조 규모로 계약을 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 이후로 대규모 계약에 대한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이 계약 투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많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에코프로 BM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에코프로 BM도 보시면은 계약이 나왔을 때 항상 요쯤에 항상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이때에 대한 흐름이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때의 상황과 이때의 상황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에코프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의 이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뭐가 다른 것이냐. 자, 기술적인 분석으로 잠깐 들어가 보자면 여기가 이제 구름층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구름층 밑에 있으면 이게 저항의 힘이 강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름층 밑에 있지만 이 구름층의 두께 정도가 적잖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요때와 요때가 굉장히 얇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봤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때에 대한 거래량, 그리고 지금의 거래량, 물론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요때와 지금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즉, 요 사이에 액면 분할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액면 분할로 인해서 주가의 가격이 매력도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즉, 앞으로의 산업은 2차 전지도 이제는 뭐냐면 반도체처럼 커질 산업이란 말이죠. 그 중에 2023년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 에코프로였습니다. 이전에 상반기 때, 2023년 상반기 때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 사실을 주식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실 정도로 굉장히 전망이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 하반기서부터 이동채 회장님께서 이제 2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그 시점이 요 시점이었는데,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정체가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합 차트에서, 자, 코스피도 그렇고 일단은 해외 차트에서 보시면 이게 엔비디아 차트 보이시나요? 자, 항상 엔비디아는 반도체의 섹터에 영향을 주죠.
이 반도체가 오늘 삼성전자나 뭐 반도체 섹터들이 오늘 하락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액면 분할을 통해서 하락이 나왔지만은 이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제자리로 가격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즉 뭐다? 요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어디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6월 달이에요. 상반기가 6월 달이면 끝납니다. 다음 달 몇 월이죠? 7월이에요. 7월 달서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하반기 때부터 2차 전지의 매출이 나오는가? 그거는 아니고 2025년부터 폐배터리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하반기 측에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즉 뭐냐면 선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름층에서 얘가 좀 정체가 되어 있지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좀 줄어든다라는 점, 그리고 주식 투자 일자를 봤을 때 외인기관 프로그램이 물론 팔고는 있지만 지금 포지션을 봤을 때 매수 포지션을 그대로 들고 가고 있다라는 점,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즉 얘네 세 개에서 4개 정도의 이 기관들이 바로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팔았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뭐 조정을 받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요. 에코프로의 월봉 차트 기준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즉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을 때 주가가 시간이 좀 걸렸지만 폭등을 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선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즉 이 정도의 과매도의 구간에 들어갔으면 앞으로 주가가 한 번 더 이 정고점을 한번 좀 찍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뭐 김치국물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결국 매수를 해도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수 시점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 일봉 차트에서 요 구름층을 뚫어줬을 때, 그리고 주봉 차트에서 요 21선을 뚫어주었을 때, 그때 진입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차트가 거래량을 보시면 1000만 주가 넘었었단 말이에요. 이때 언제였었냐면 2023년 7월 달이었습니다. 작년 7월이었으면 불과 1년 전이었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이 터진 이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 들어왔던 세력들이 1년 이상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빠지지 않았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 즉 뭐냐? 2025년이 다가오기 전에 2024년 하반기 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고, 오늘 또 리튬 관련주로 인해서 이 칠레와 한국이 리튬 핵심 광물을 위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누가 올라갔습니까? 하이드로 리튬이 올라갔습니다. 그쵸? 자, 하이드로 리튬 딱 봤을 때 얘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2780만 주, 2700만 주가 넘었어요. 즉 뭐냐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래량의 기준이 보통 한 1000만 주 정도 됩니다. 이 1000만 주 정도가 들어왔을 때 그만큼 거래 대금도 많이 늘어나고, 이 대금이 많이 늘어났을 때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앞으로 하이드로 리튬이 이 저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시점, 그러면은 이전 상반기가 아니라 이전에 하이드로 리튬이 많이 상승을 했었을 때에 대한 그림을 지금 이제 하반기 때 조정의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 저점에서 그림을 또 그려가고 있다. 즉 뭐냐면 2차 전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머티도 한번 좀 보시면은 결국에는 에코프로 머티도 올라갔어요. 이 지점에서 딱 선을 그어 봤을 때 갭만큼 매꼬로 내려왔고, 또 이 갭만큼 매꼬로 분명히 내려올 건데, 이 갭만큼 매꼬로 내려올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쯤 되느냐, 지금이라기보다는 저는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한번 이 갭만큼 터치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때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런 관점이 저의 생각과 관점이 요 교집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요 부분만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혹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손실 중이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희가 현재 구독자 이벤트를 지금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황금주 분석 팁이고요. 여기에 그 더보기란 링크 클릭하시면은 여기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이제 홍프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 해당 페이지가 나오실 겁니다. 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느끼시겠지만은 내가 매수하면은 떨어지고 매도하면은 올라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보통 단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러면은 사실 안 좋은 습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안 좋은 매매 습관을 바로 잡으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올바르게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나침반이 하나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저 홍프로가 나침반 역할을 제대로 해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신호가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MACD나 그리고 CCI 이런 신호가 절대 아니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전에 잠시 밑에 이렇게 내려 보시면요. 성함 연락처 인증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함 같은 경우는 사실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자주 쓰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셔도 무방하고요. 그 연락처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적어 주셔야지만 아래 인증번호 통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야 신청이 가능하니까 실수 없이 적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셔서 여기 밑에 무료 신청하기 클릭을 해주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되게 간단한데 이렇게 페이지를 만든 이유는 사실 구독자가 아닌 분들이나 문자로 좀 장난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방지 차원에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 제가 어떤 종목을 지금까지 드렸었는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예시를 좀 말씀을 드려 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지금 보이시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통해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100% 맞는 화살표냐 이런 것까지는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이게 거래량이 안 터진 상태에서 요 구간에서 이제 화살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세력들이 매수를 하기 위한 그 신호를 제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이 선익 시스템 차트 같은 경우에 예시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화살표가 나온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익 시스템 말고 아무 종목이나 제가 예시로 들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면 화살표가 3개가 떴습니다. 자, 이 화살표가 뜬 이후에 매집하는 과정에서 2번 매집하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죠. 그렇죠? 자, 토마토 시스템뿐만 아니라 알테오젠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1차 상승, 2차 상승이 올라갈 때 전부 다 세력이 들어온다라는 신호가 이렇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MACD나 CCI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수 신호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올라가기 전에 세력들이 어떤 의도로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J2K 바이오, J2K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화살표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딱 요거 하나만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런 식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전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한전선도 마찬가지로 한번 매집하는 과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폭등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세력 신호가 나왔다라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여기 화살표가 뜬 시점이 언제였느냐? 딱 갖다 대보면 2024년 3월 14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쵸? 이때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현재 문자바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홍프로가 직접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발송일이 3월 14일입니다. 오후 12시 14분에 보내드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드리고 있고, 홍프로의 세력 신호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대한전선 그리고 비중 40% 1차 목표는 플러스 90% 목표로 잡고 문자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재료가 있죠. 밑에 이 재료,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과 재료를 탑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발신 번호 같은 경우는 제 개인 번호로 나갑니다. 010-4903-5965 이 번호로 나가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과정 중에서 따라 하시기 힘드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010-4903-5965로 질문을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은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전체 전송수 제가 많이 드리고 있진 않아요. 원래는 100분까지만 좀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제가 좀 마음이 약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3건까지 문자를 보내드린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대한전선을 3월 14일 이때서부터 이제 드렸으면은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100% 가까이 상승률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러한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았었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신청을 해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다.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부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현명하게 주식 투자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